안녕하세요. MBS 입시전략 책임연구원 정희원입니다. 자, 2023학년도 영재학교 입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형 요강 발표됐죠?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과학 영재학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집 인원 다음과 같죠? 자, 이렇게 정원 내, 정원 외 각각 인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 이대 같은 경우에 놓고 보았을 때 일반 전형, 우리 그냥 보통의 전형이죠. 그렇죠? 서류, 지필, 캠프에 이르는 보통의 3단계 전형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여기 안에서 보시면 정원 120명 중 80% 내외를 이 전형으로 뽑습니다. 정원 내에서도 7% 이내로 이 정원을 뽑는데 자, 여기 지금 정원 120명의 80% 내외 뭔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뭔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장영실 전형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전형은 새로 생긴 전형입니다. 이전엔 없었던 전형 형태가 되겠는데 서류와 구술 및 면접 2단계 전형 형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이들은 정원 120명의 20% 내외로 바로 선발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러한 전형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전형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무엇입니까? 서류까지는 똑같은데 구술 및 면접에 대한 부분이 결국 서류 이 변별 요소가 상당히 강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 위주로 실시되는 전형, 직접 마주쳐서 학생을 뽑아오겠다. 느낌 온다 이거죠. 그죠? 진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인지를 부딪혀 가며 확인해 보겠다. 이러한 전형의 형태가 장영실 전형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한국과학 영재학교의 특징적인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류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국과학영재학교 보통의 3단계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학생 기록물 평가인데요. 자, 다른 여타 영재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바로 저기 있죠. 증빙자료입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증빙자료라고 하는 것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외부 스펙 이러한 내용들을 적는 것이 아닌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실제로 정말 증빙할 수 있는 내용. 그렇죠? 교과 외적인, 그러니까 학교 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저런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 두 번째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지필고사. 그리고 세 번째 영재성 다면평가라고 해서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치르는 그러한 고사가 되겠죠.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학생 기록물 평가인데요. 자기소개서 당연히 제출합니다. 한과영 같은 경우에는 뭐 이후에 이제 자기소개서 우리가 강의에서도 좀 살펴보겠지만 다른 영재학교들과 좀 비교했을 때 쓰는 글자 수가 좀 많아요. 문항수도 많고요. 자, 다음 자기소개서 증빙자료 특징적이다라는 말씀 드렸죠. 자, 그 다음 학생부 그리고 추천서 이렇게 A, B 4개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 서류 평가 부분에서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중요도를 높게 해서 뽑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류 평가가 우리가 속된 말로 정말 보통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저것 다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는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진위 부분이라든가 여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말 정성 있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기본학업 능력과 자기주도, 탐구, 인성에 대한 다양한 역량 등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단계에서 통과자들은 결국 2단계로 가죠.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열린 창의성 문항에 대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다. 우리 입시 개선안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매우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어디입니까? 한국과학영재학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방침에 아주 충실히 따르는 학교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의학학 계열에 진출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의사를 꿈꿔요. 뭐 약사를 꿈꿔요. 뭐 치과 의사 할래요. 절대 가면 안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재학생들은 출신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과학 문항 유형이 아주 대폭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징이 되겠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제 제가 2단계, 3단계 전형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용들을 확인시켜 드릴 것입니다. 자, 과년도, 이전 연도 문항들이 좀 공개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신다면 어떻다? 아, 이러한 형태, 이러한 방향으로서 문항을 출제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어려울 겁니다. 뭐가 어렵냐? 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열린, 창의성. 특히 아주 열려 있거든요. 그냥 서술하시오. 아는 대로 말해봐. 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의 끝이 어디까지에 있는지,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자, 이들 2단계 전형에서 바로 이러한 심화적인 역량 등을 확인코자 하는데요. 특히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전형의 변별력 자체가 매우 높았습니다. 아주 높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통과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3단계 다면 평가를 거치게 되죠. 근데 지금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 인성 면접만 실시되었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공통 및 개별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확인해 보며 또 우리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인성적 요소, 소통 능력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죠? 관계 형성 같은 것들을 얼마만큼이나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연구 실적과 결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했다. 하지만 입시적으로만 놓고 보았을 때는 이들에 대한 변별력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한국과학영재학교가 1단계에서 3단계 전형까지 쭉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입시 개선안에 대한 부분, 그렇죠? 잘 아실 겁니다. 입시 개선안에 대한 부분이 뭐 문항, 유형에 대한 변화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지역 인재에 대한 부분이죠. 서울 경기 지역 출신 합격자들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좀 견제하고자 만든 지역 인재 전형. 자, 그렇다면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간 서울 경기 지역 출신 비율이 어떠했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을 쭉 놓고 보았을 때 19, 20, 21학년도 같은 경우엔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떠합니까? 22학년도로 가게 되면 54.6%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집, 그러니까 선발된 인원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마이너스 21.3%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좀 줄었죠. 특히나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지원자 숫자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뭐랄까요? 작년에 지역 인재가 처음으로 실시됐었던 그러한 해였기 때문에 특히 한가영을 지원하는 서울 경기 지역 출신자들이 좀 많은 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단계에서 3단계 전형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형 일정이 다음과 같은데요. 여러분들 꼭 시작일과 마감일에 대한 부분, 특히 1단계에서 그렇죠. 확인 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참가조차도 못한 채로 불합격해버리면 정말 억울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자, 다음 일반 전형 이외에 장영실 전형 같은 경우에도 전형 이렇게 구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전형 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실 전형, 신설된 전형이며 서류 평가, 그렇죠?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구술과 면접을 하는 평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강점이 있는 이러한 학생들이 충분히 적극 지원해 볼 만한 전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정리해 보죠. 일단 첫 번째, 제출 서류 항목과 수량, 변화 여부 등을 요강을 통해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서류 제출을 위한 특히 뭐 한가영 같은 경우엔 증빙 자료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형 일정 확인 또 강조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역인재 전형 지원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데 뭐 한과영이라고 하는 곳은 지역인재에 대한 특별한 언급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부울경 지역이라던가 대구 경북권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또 더 적극적으로 좀 지원에 한번 나서보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평가 문항 대비를 위해 그죠? 유형 자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 원리 개념, 암기식이 아닌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학습되어야지만이 변별력 매우 높았던 2단계를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형 요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충실하게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엠베스트 정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